안녕하세요. 위클리 세종기 업데이터. 오늘은 1월 18일입니다. 저는 전혜성이고요. 네, 저는 정윤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민경입니다. 네, 저희가 오랜만에 다시 돌아왔죠. 네, 2022년도인데 1월달 10일까지 잠정 수출이 나왔죠. 네, 저희가 12월 수출도 그때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서 이제 이어서 같이 말씀을 드리면 2021년 12월 수출과 수입은 그 전월인 11월에 기록했던 역대 최고치를 모두 다 경신을 했는데요. 좀 아쉬웠던 거는 그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언론 기사 상으로는 20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라고 이제 발표가 되었는데 사실 이 데이터를 찾아보면 이 무역 수지 적자가 한국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20개월 만에 적자이기 때문에 뭐 20개월 정도 만에 적자라는 게 텀이 뭐 그 정도이겠거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2010년대, 그러니까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11년, 12년에 걸쳐서 시간을 보면은 2021년 12월을 제외할 경우에는 3번밖에 없었습니다. 월별로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왔던 때는 2010년 1월, 2012년 1월, 그리고 2020년 4월, 코로나가 이제 가장 심했던 때죠. 그때, 그리고 2021년 12월까지 2010년대 들어서는 이제 12월 포함해서 4차례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역수지 적자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를 가지고 있을 필요는 있겠고요. 2022년 1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잠정 수출입 데이터도 나왔는데 이때도 역시 무역 수지가 지금 10일까지 구간의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그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1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전년 동기간 대비해서 24% 증가한 139억 달러, 수입은 57.5% 증가한 189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이걸 빼게 되면 무역 수지가 약 마이너스 50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요. 물론 지금 아직 열흘까지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게 월 끝으로 갈수록 수치는 얼마든지 변화가 할 수 있어서 월 마감하고 나서는 무역 수지가 다시 뭐 똔똔이거나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은 있지만 일단 지금 물가 상승 압박이 굉장히 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고려하면은 지금 뭐 수출이 좋지만 그거 이상으로 수입 물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무역 수지는 지금 적자를 좀 보고 있다. 요거 점은 이제 제조업 경기 보실 때는 특별히 참고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무역 수지 적자가 사실 중요한 게 제가 정확하게 지금 출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무역 수지 흐름이랑 외국인들의 누적 순매수 금액이랑 거의 일치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아마 그건 제가 다시 자료를 한번 찾아서 소개를 좀 드려볼 텐데 일단 그래도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났다는 거는 그래도 외국인들 뭐 수급뿐만 아니라 뭐 기업들의 이익이나 이런 것 입장에서도 좀 보수적으로 봐야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국내 물가도 지금 장난 아니게 많이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통계청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생산자 뭐 지수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경상지수, 불변지수 등이 이제 나뉘어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경상지수는 이제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어 있는 가격 상승이 반영되어 있는 거를 경상지수라 그러고 불변지수는 이제 물가 상승분을 제외한 특정 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순전히 이제 Q의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 게 불변지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요거를 대형마트 서비스업 생산지수를 한번 봤는데 이마트랑 매출도 한번 비교를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대비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 이마트 매출과 이제 경상지수의 흐름은 굉장히 비슷해지고 또 신기하게도 불변지수랑도 굉장히 비슷해지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제 요 의미가 그만큼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불변지수랑 경상지수와의 그런 차이가 좀 많이 이제 좁혀지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래프 차이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냥 마트에 가셔도 그 물가가 워낙 많이 지금 높은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투자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계속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소비재나 뭐 다른 부분 이제 투자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이마트는 관련해서 코멘트 드릴 때도 저도 이제 물가가 올라감에 있어서 이마트 매출도 어떻게든 이마트 입장에서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뭐 이제 회장님의 SNS 이슈보다는 좀 본질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이제 간단하게 코멘트 남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에 대해서 한번 잘 체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기업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파마 리서치입니다. 이제 리쥬란 힐러, 리쥬란 제품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제가 이걸 언제 체감을 했냐면 사실 제가 작년에 이제 웨딩 마치를 올렸는데 이제 그 당시에 주변 친구들이 너도 가서 리쥬란 한 대 맞고 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사실 저는 이제 파마 리서치가 2015년경쯤에 IPO를 했는데 이제 그때 공개 IR에 참석을 해서 이 리쥬란 힐러 이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들었었는데 그 당시에는 필러 제품이랑 비교를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필러가 견줄 수 있을 만큼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이게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 이후에 몇 년 동안은 그렇게 썩 인기가 있었던 것 같진 않지만 최근 한 2, 3년 동안 이 엄청 많이 성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실제로 리쥬란을 이제 맞으시는 분들도 제가 아직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제 또래에도 이제 시술을 받고 올 정도로 인기가 좀 많아지는 것 같고요. 회사도 2019년경에 이제 캐파 증설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얼마 전에 1월 12일에 공시사항이 나왔는데 VIP 자산 운용에서 지분을 또 늘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리쥬란의 성장이 이게 심지어 수출이 아니라 이제 오로지 내수 성장이거든요. 수출은 또 썩 좋지 않은 상황인데 오로지 지금 내수에서 가파르게 성장을 하면서 또 영업이익률이 그 절반은 가져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좀 관심을 갖게 됐고 또 화장품도 또 제가 사봤어요. 홈쇼핑에서 파마 리서치 그 리쥬란 화장품이 있길래 이제 한번 좀 써보고 투자해보자 라는 생각에 저도 한번 사봤는데 뭐 저도 뭐 나쁘지 않게 썼지만 이제 뭐 조금 쓰다가 저는 어쨌든 저희 부모님 어머님께 드리기는 했지만 뭐 방송상으로는 굉장히 판매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2022년에도 이 리쥬란의 국내 성장이 전체 회사 실적을 이끌 것으로 보고요. 리쥬란 외에 이제 콘쥬란이라고 하는 이제 퇴행성 관절염을 겪으시는 분들 중에 이제 기존의 관절강 주사보다 조금 더 효과적인 것을 찾는 분들께서 또 콘쥬란 그 제품을 많이 찾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성장도 퇴행성 관절염은 사실 그 고령화 시대에는 이제 필수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질병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누구나 겪게 되지만 딱히 치료는 없는, 그래서 통증을 완화해서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해주는 이제 그런 치료를 처치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콘쥬란 같은 것도 이제 지금은 이미 시장에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서 그냥 꾸준히 판매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조금 이제 초점을 맞추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게 관절에 들어가는 게 그 전까지는 비급여 항목이다가 급여 항목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건강보험이 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단가가 되게 낮아지게 되면서 이게 훨씬 더 처방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 영향이 크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회사 측에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또 그런 급여, 비급여 이런 부분에서도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래서 리쥬란, 콘쥬란 둘 다 2022년에도 회사 성장을 회사 성장을 이끌 것 같아서 저는 또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 원재료를 회사에서 직접 조달을 해요. 그 연어의 그 생식세포에서 DNA를 추출하는데 그 연어가 알을 낳는 지역이 전 세계적으로 5개 국가밖에 없는데 하나가 한국이라네요. 진짜요? 네. 근데 그래서 그 연어에 대한 거를 나라가 관리를 한대요. 나라가 그거를 이제 그 연어가 치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을 나라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제 파마 리서치도 그 나라 사업에 참여를 함으로써 이제 그 치어 중에서 이렇게 보내고 남은 애들 중에서 일부를 이제 얘네가 갖고 와가지고 원재료를 만들어서 제품을 생산하다 보니까 이익 구조가 굉장히 좋습니다. 매출이 커지면 그만큼 이익률이 더 올라가는 그런 사업 구조를 갖고 있어서 2022년에도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VIP에서 또 지분을 늘렸으니까 조금 안정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반대로 이제 주가가 상승할 때는 또 이제 차익 실현 물량으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일단 VIP 자산 운용에서 늘렸다는 거는 어쨌든 뭐 회사 실적에 대해서는 좋게 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맥락으로 좀 보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소개해드릴 기업은 파수입니다. 일단 세 가지 포인트인데요. 21년도 연간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으로 대규모 보안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고 10년 이상 미국 시장 투자가 조금씩 성과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파수는 데이터 보안 솔루션 기업인데 통상적으로 보안 소프트웨어 이런 회사들은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적자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4분기에 대규모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는 이런 계절성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뭐 고객사들이 이제 뭐 관공서나 이런 쪽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예상은 4분기에 집행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좀 4분기에 실적이 집중되는 그런 계절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21년도 3분기에 이례적으로 흑자로 전환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이제 관심을 좀 가지게 되었는데 사실 파수는 18년도 10월에 거래소에서 대규모 기업 설명회를 한번 진행을 했던 적이 있고 거기를 저희가 참가를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당시에 국내에서 연간 매출이 500억 미만인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이제 계속 도전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도 도전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도전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현실적으로 미국에서 그런 소프트웨어 시장 기업이 성과를 내기가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19년도랑 20년도에 영업 적자가 나면서 그래 역시 쉽지가 않구나라고 해서 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었는데 일단 3분기 흑자로 전환이 되었고 미국 G사랑 이런 연간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고객사를 확보한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성과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성장이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을 따냈던 것들이 그러니까 뭐 수의계약 이런 게 아니라 경쟁사랑 그 입찰을 해갖고 당당하게 승리를 한 그런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GE에 공급을 했다는 사실은 일단 뭐 기술력 같은 걸 당연히 인정을 받았고 GE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사업 확장이 더 가능하잖아요. 우리 GE에 들어갔다, GE에 들어가서 잘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렇게 경쟁사나 어필을 할 수도 있고. 방금 이제 네네. 레퍼런스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사실 저희 너무 잘 알잖아요. 너무 잘 알고 있죠. 네, 그 IR이나 뭐 기업 설명을 들으시다 보면 뭐 고객 네트워크가 빵빵하다, 뭐 네네네. 레퍼런스가 다수 보유하고 있다. 이게 의뢰하는 말 같지만 사실 이거 되게 어려운 그쵸, 거라서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를 좀 잘 알아두시면 사실 좋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다른데 영업하다가 이제 어디에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 많은 게 증명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처럼 GE의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굉장한 사업 확장이 가능하고 이게 문서 보안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GE의 계열사 또 GE에 납품하는 그런 벤더사들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까지 자연스럽게 이런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단기간에 주가가 조금 올라오기는 했어요. 지금 뭐 최근엔 조금 조정을 받고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국내 소프트웨어 회사가 미국에서 이렇게 성과를 내고 있다는 건 상당한 좀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동안 매출 증가에 비해서 수익성이 사실 조금 더디게 개선이 되었는데 22년도에도 이익 개선이 동반이 된다라고 하면 시장 상승률을 충분히 그런 상회하는 그런 좋은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소개드릴 기업은 슈프리마 아이디입니다.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조금 작아요. 한 5, 600억 정도 수준인데 일단 네이버 증권에 그러니까 PC 버전이 아닌 모바일로 네이버 증권에 들어가시면 m.naver.com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네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그 이제 상단 탭이 있어요. 종목마다 종합, 토론, 뉴스 공시, 시세, 재무, 리서치 이렇게 있는데 그 뉴스 공시라는 탭에 들어가시면 밑에 IR 정보라고 있습니다. 그 IR 정보를 들어가게 되시면 이제 슈프리마 아이디의 그 IR북을 보실 수 있는데 그걸 보시게 되면 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는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이렇게 출입국 관리 이런 걸 하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 손가락 찍고 네네 들어가는 손가락 찍고 들어가도 되고 그다음에 뭐 카드를 대서 이제 회사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보안 솔루션을 만드는 기업인데 이게 20년도에는 실적이 상당히 부진을 했어요. 근데 21년도에 회사 실적이 조금씩 턴어라운드를 보이고 있어서 관심을 가졌는데 일단 20년도에 실적이 부진했던 이유는 코로나 때문입니다. 이게 사업 구조상 매출이 대부분 해외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고객사가 대부분 정부 같은 그런 기관, 뭐라고 해야 되죠? 관공서, 공공기관 이런 기관들이에요. 근데 코로나 영향으로 이런 진행하고 있던 다양한 사업들이 뭐 지연되거나 취소되면서 일단 실적이 좀 꺾였어요. 근데 회사에서는 무리하게 이렇게 좀
사업 확장 이렇게 진행을 한다기보다는 사실 내부적으로 착실하게 신제품 개발이나 이런 걸 좀 추진을 하면서 21년도에 업황 개선과 더불어서 이제 실적이 빠르게 정상화가 되고 있습니다. 3분기는 일회성 비용이 좀 발생하면서 수익성 일시적으로 좀 그러니까 좀 부진했지만 4분기는 다시 정상적인 수준의 이익률로 회복이 될 것 같고 이런 추세는 한 22년도에도 좀 이어질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 제품보다는 착실하게 준비했던 신제품 위주로 좀 판매가 진행이 되고 코로나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런 비대면 뭐 컨택리스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컨택되지 않는 뭐 리스 뭐 이런 거 하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좀 구조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일단 주가는 7월 고점 형성한 다음에 시장에서는 사실 좀 소외를 받고 있어요. 뭐 요즘에 성장률이 핫한 거 아니면 좀 소외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수혜 종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위드 코로나 종목을 좀 찾고 위드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반영이 안 된. 사실 뭐 하나투어나 이런 것들은 좀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다고 해도. 그래서 22년도 실적 개선 가능성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위드 코로나 같은 관련주들 그리고 좀 시장에서 소외된 기업 찾고 계신다라면 슈프림 아이디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DI인데요. 요거는 사실 B2C가 아니라서 좀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DI 싸이가 관련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건데 그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최근에 이제 이게 좋은 소식인지 안 좋은 소식인지 저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공시가 하나 났어요. 이제 DI에서 PN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에 100억을 출자한다. 근데 여기 보면은 PN 인베스트먼트는 싸이씨가 옛날에 YG 소속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나와서 피네이션이라는 회사를 차렸는데 그 회사와 관련돼 있을 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PN이 피네이션의 약자기도 하고, PN 인베스트먼트가 하는 일은 음악 지적 재산권 사업의 투자라고 하는데, 뭐 이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뮤직하우 같은 회사도 일종의 그런 거겠죠. 이제 그런 쪽을 하는데 100억을 투자를 하는데 100억을 한 번에 다 넣는 건 아니고 캐피털 콜이라고 이제 이 펀드에서 요청을 하면은 그만큼 이제 마통 같은 거죠. 필요하면 이제 그렇게 빌려주는. 그래서 100억을 투자를 했는데 여기가 이제 피네이션이 일단 첫째로 이상한 회사는 아니고 그리고 보면 최근에 IMM 인베스트먼트에서도 뭐 피네이션에 투자를 유치를 하기도 한 걸 보면은 일단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똑같은 100억을 들고 있어도 뭐 DI도 반도체 회사니까 밸류가 나쁘진 않지만 이게 이쪽에 가면은 밸류가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현금을 나쁘게 쓰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좀 원래 회사가 그러니까 뭐 강남스타일 이런 것 때문에 떠서 사람들이 본업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떤 종목들은 대선 주자 안랩 같은 경우 사람들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안철수 대표의 뭐 지금 대표가 아니신가 어쨌든 최대 주주의 이제 그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듯이 DI도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DI는 착실하게 본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뭐 하는 회사냐면은 이제 제일 메인이 되는 거는 반도체에서 테스터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버닝 테스터라고 한마디로 이제 마지막에 기능상의 문제가 없는지 뜨겁게 버닝 열을 가해가지고 하는 테스터기가 있고 그리고 자회사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그러니까 버닝 테스터는 삼성과 하이닉스 둘 다 들어가고요. 디지털 프론티어라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는 하이닉스 향으로 그 버닝 테스터보다 앞단에 있는 웨이퍼 테스터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낸드향 웨이퍼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이게 원래는 일본의 어드반 테스트라는 회사가 거의 독점을 하던 아이템이었는데 이제 소부장 이슈가 생기면서 조금씩 국산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디지털 프론티어가 이거에 이제 웨이퍼 테스터를 따내게 됐고 또 추가적으로도 이제 소부장 이런 것들이 계속하면서 국산화 정책으로 적용 범위 확장 및 점유율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해서는 얘기합니다. 그거 외에도 이제 뭐 2차 전지 장비를 하는 DIB 같은 회사도 자회사로 가지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뭐 크진 않지만 이렇게 기대할 만한 것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째로는 이제 올해 그 인텔에서 다음 세대 CPU가 등장을 하면서 서버향으로 그리고 DDR5 메모리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이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스펙이라든지 이런 게 다 달라지기 때문에 해당 아이템을 위한 발주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해요. 이거는 뭐 꼭 DI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DDR5 관련주들이 이미 작년에 뜬 종목도 많지만 실질적으로 매출로 이어지는 것은 올해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 중에 D램 관련해서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얘들이 이제 DDR5 관련해서 올해 매출액이 본격화되고, 그 다음 비메모리 쪽으로도 이제 버닝 테스터 검사 장비가 2010년에 삼성전자랑 같이 개발을 해서 초도 물량 일부 납품을 했고, 아직까지 이제 매출액이 크진 않지만 꾸준히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아까 앞에 DDR5 같은 경우는 EPS의 개선을 위한 효과라고 보고요. 이제 이런 비메모리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멀티플 개선 효과가 되기 때문에 좋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랑하는 그 세종기업데이터 수주 잔고 이제 체크하는 그걸로도 보면은 지금 수주 잔고가 사상 최대가 되어 있고, 이게 내년에 또 매출액으로도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수주 잔고도 더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제일 걱정되는 거는 이제 이 회사뿐만이 아니라 전에 하이닉스의 부사장님이셨나? 또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런 장비들을 만드는데도 반도체가 들어가잖아요. 그런 반도체들이 수주가 예전보다 레깅이 걸린다고 하는데 회사는 거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크게 크리티컬하게 걸리지는 않는다고 하고, PO를 접수하고 3개월 안에 대부분 납품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의 수주 잔고는 또 내년에 다 매출액이 잡힐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 투자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P3, 그 다음에 P4, 그 다음에 미국의 텍사스에 있는 테일러시에 들어가는 것까지 본격적으로 되기 때문에 반도체 전체 장비주들이 좀 다시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사실 반도체 장비주는 인기가 없어요. 근데 그게 꼭 반도체 장비주가 아니라 모든 장비주가 인기가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 2차전지 장비주가 갑자기 이제 그게 없던 일도 아니고 2차전지 장비주가 갑자기 오르는, 이제 그거는 아이디어는 그거죠. LG 엔솔이 IPO 해가지고 돈 땡길 건데 그 돈으로 뭐 할 거냐. 결국은 증설할 거다. 근데 LG 엔솔이 IPO 하는 일정이 뭐 작년에는 몰랐던 것도 아니고 이 일정은 다 정해져 있던 건데 그냥 시장에서 생각의 관점의 차이인 거죠. 반도체 증설도 P3, P4 그 다음에 바이든이 너네 미국에 가서 직접 안 하면은 국물도 없을 줄 알아 해가지고 급하게 가가지고 일정을 잡았는 게 저는 밀릴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있는 것들에 대비해서 반도체 장비주들이 전체적으로 소재나 이제 부품, 소모품에 비해서 밸류를 적게 받고 있는데 이것도 분명히 이런 것들이 트리거가 되면서 왜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DI를 포함해서 체크를 해보면은 좋은 지금같이 장이 안 좋을 때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도 반도체 장비, 그다음에 부품, 재료 이런 기업들에 요새 계속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아무래도 올해 공급 증가 이슈가 있다 보니까 칩은 잘 모르겠지만 밑에 밸류 체인상에서 뒤에 이제 투자에 있어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재무제표가 나오면은 수주 잔고들, 예를 들어 반도체는 반도체, 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 건설은 건설, 이렇게 수주가 주력이 되는 이제 섹터를 모아서 이제 수주 잔고가 어떻게 변하고 있다는 걸 손수 노가다를 해서 저희가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내가 반도체 장비주를 투자할 때는 뭐 어떤 것들은 지금 흐름이 이렇구나를 파악하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4분기 같은 경우는 3월 달까지 나오니까 아직까지는 저희가 업데이트를 못하고 있는데 3분기 거까지는 저희가 업데이트를 해놨고요. 또 4분기 거도 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까 장비 투자 말씀 주셨는데 사실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한화투자증권에서 되게 재밌는 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요즘에 오늘도 갑자기 오후장에 시장이 좀 밀리고 있는데 이런 불안한 시간에 4가지 기준을 제시를 하는데, 분리할 때는 전장을 좀 좁힌다. 그러니까 종목수를 좀 압축하라. 두 번째는 경기 민감주 트레이딩을 좀 짧게 해라. 세 번째가 사실 좀 흥미가 있었는데, 투자가 많았던 업종은 줄여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7년도, 18년도에 반도체 섹터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때 투자를 많이 장비 회사들이 했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뒤에 이제 업황이 좀 꺾이면서 얘네들의 이제 잉여 현금 흐름이나 이런 FCF가 좀 예비다라고 하죠. 그런 것들 좀 감소가면서 주가가 좀 부진했는데 그래서 작년도에 소재 섹터가 좀 좋았잖아요. 장비 섹터는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고 그래서 소재 섹터는 이쪽에서는 좀 줄이는 게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기준대로라고 하면 삼성이 만약에 올해 투자하고 막 하면은 올해는 그래도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장비 섹터에서.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부진했잖아요. 소재 섹터는 네. 좀 잘 좋았는데 장비 섹터는 요즘에야 뭐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LG 에너지 솔루션이 IPO에서 결국에는 이거 장비 투자할 거다라고 했는데 그전에는 되게 소외가 되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것도 한번 나중에 재밌게 보시면 어떨까 해서 마지막으로 소개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네. 자, 오랜만에 찾아왔는데 이제 다시 이제 시작했으니까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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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방송은 개인적인 의견이며 최종 투자 결정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